이번에 갱신된 최신 비브르 카드를 통해 무장색 패기의 전설로 알고 있던 영웅 거프가 패왕색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원피스 110권 SBS 코너에 이어 원피스의 작가 오다쌤의 공식 인터뷰 내용을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여러 떡밥들이 대거 방출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원피스 역사상 놀라운 떡밥들이 대거 공개된 최신 인터뷰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발동할 때 구름띠처럼 보이는 것에서 고글이나 야구 헬멧 같은 물건을 꺼냅니다. 작동 방식을 알려주세요. 에그헤드에서 기어 피프스를 발동한 루피와 능력의 각성을 통해 더욱 강해진 로그루치와의 결전. 루피는 자신의 머리 위에서 고글을 만들기도 그리고 헬멧도 꺼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능력을 각성하며 공상 그대로 싸울 수 있는 루피였기에 어떻게 물건들을 꺼낼 수 있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오다쌤은 구름띠가 니카의 공상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며 구름띠를 통해 물건을 꺼낼 수 있다는 말로 니카의 신비성을 표현하고 싶다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혁명가 몽키디 드래곤은 아들 루피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나요? D의 일족이자 해군 의영웅 거프의 자식 드래곤은 적어도 루피가 기억하는 선에선 함께 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혁명군 쿠마는 보니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지만 드래곤은 혁명군의 리더이고 그들의 친자 관계가 밝혀지면 루피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에 드래곤이 가족의 곁을 떠나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로그타운에서 루피를 보았을 때 드래곤이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도 오다쌤이 궁금해했는데요. 사보는 에이스의 이그리글 열매를 물려받았고 그 힘을 최대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그리글 열매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훈련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현재 혁명군의 참모총장 사보의 이명은 염제의 사보라 불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의형제이자 에이스의 이그리글 열매를 먹은 사보가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는 물음에는 사보는 언제나 매일 훈련하고 있다며 그가 많은 기억도 되찾았을 거라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에이스 루피와 헤어진 이후 사보는 혁명군에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고 이어 무장색과 견문색 패기의 경지를 끌어올리며 혁명군의 2인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지금도 사보는 이그리글 열매의 능력 사용은 물론 용조권의 경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꾸준히 수행에 임하는 노력파라는 것을 이번 오다쌤의 인터뷰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샬 디티치의 배 이름은 샤벨 오브 지백입니다. 록스디 지백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먼저 티치에게는 과거 최강의 해적이었던 록스디 지백과의 연관성과 크나큰 떡밥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들이 즐비했었는데요. 그렇게 검은 수염 해적단의 함선의 지백이라는 단어가 붙는 점, 그리고 록스와 티치의 본거지가 해적섬 하치노스이기 때문에 원피스에선 혈연관계도 중요하지만 보다 의지를 강조하고 있듯이 조이보이와 로저 그리고 로저와 루피처럼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이처럼 남겨진 큰 떡밥 중 하나를 오다쌤에게 묻게 되자 이내 오다쌤의 지백은 그저 배의 이름이기에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정말로 관계가 있을지 둘 중 하나라 답변했는데요. 그렇게 오다쌤도 지백과 티치의 떡밥은 무척이나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명확한 대답은 전달하지 않았지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언젠가 지백 티치에 숨겨진 관계와 떡밥이 방출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샹크스가 유스타스 캡틴 키디를 일격에 쓰러뜨린 카모사리 기술은 로저에게 직접 배운 것인가요? 아니면 샹크스가 보고 스스로 마스터한 것인가요? 원피스 쟁탈전에 참전한 샹크스는 최근 엘바프에서 현상금 30억의 강자이자 로우와 함께 사왕 빅맘을 격파한 키드를 무장색과 패왕색이 실린 단 한 번의 기술로 쓰러뜨렸는데요. 이처럼 샹크스가 사용한 기술 카무사리는 바로 해적왕 로저의 기술로서 당시 흰수염 해적단의 선원 오뎅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강력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게 검의 패왕색 패기를 휘감아 충격파를 날리며 신의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카무사리는 로저만의 오리지널 기술로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기술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엘바프에서 샹크스가 자신의 검 그리폰에 패왕색을 두르며 카무사리를 발동하자 당시 독자들 모두가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어 샹크스가 로저에게 카무사리 기술을 전수했을 거라 추측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질문의 오다쌤은 샹크스는 늘 로저를 존경했기에 직접 오리지널 기술을 마스터했다며 당시 로저의 적단에서도 아무나 따라할 수도 그리고 카피할 수 없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샹크스의 재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로저를 따른 선원들은 로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지니고 있었지만 반대로 로저의 기술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었기에 샹크스의 강함은 노력형을 뛰어넘어 천재성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레일리도 로저의 카무사리 기술을 사용한 적이 없어 샹크스는 타인의 강인한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사기적 카피 능력을 지닌 최강의 해적이라는 것을 이번 인터뷰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샹크스처럼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존재가 있다면 로저의 기술이 계승될 수 있기에 향후 패왕색 패기를 두른 루피가 로저와 샹크스처럼 신의 죽음을 뜻하는 강인한 파괴력, 즉 카무사리급 충격파를 날릴 수 있는지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로스 길드의 현상금 기준을 알려주세요. 한때 칠무회였던 미호크와 크로커다일, 그리고 버기가 세운 범죄 조직 회사 크로스 길드는 강인한 용병들을 색출하거나 해군들을 사냥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나아가 바지사장 버기를 통해 원피스 쟁탈전도 합류하게 되었지만 크로스 길드는 해병의 현상금 수배설을 발행해 해병마저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군이 해적들에 내린 현상금이 반대로 해병들에게도 붙게 된 가운데 마침내 오다쌤이 크로스 길드가 세운 현상금 액수의 측정을 공개한 건데요. 이처럼 최근 영웅 거프는 하치노스에서 해군대장들과 같은 세계의 왕관을 지니고 있다며 약 30억 베리의 현상금이 붙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현상금 30억을 뛰어넘는 최강의 현상금 액수는 바로 약 50억 베리로 추정할 수 있는 현 시대의 원수 아카이누였습니다. 이처럼 로저 흰수염을 제외한다면 현 시점 해적과 해군 중 최고의 액수는 아카이누에게 붙었다는 점을 알게 된 만큼 일전 오다쌤이 말한 대로 아카이누가 주인공이었다면 원피스를 1년 안에 끝낼 만큼 강하다 강조했었기 때문에 아카이누의 강함은 현재 노병 거프를 뛰어넘는 해군본부의 최강 전력이자 최강자라는 것을 이번 인터뷰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 10번선 선장, 후자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최근 스승 거프와 격돌한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이자 전해군 대장 아오키지. 먼저 오다쌤은 쿠잔에게도 부하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지만 반대로 선장 티치가 말하는 모든 것을 따르는 타입은 아니라 말했는데요. 하지만 쿠잔에게 있어 해적단의 소속은 반드시 그가 사악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자유롭게 사는 것을 뜻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로서 지금까지 많은 사상자를 내 것은 자명하다 말했듯이 어쩌면 쿠잔이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질 수 있는 점도 시사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해군의 대장 아라마키와 후지토라를 영입한 세계징병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원피스 일부 정상 결전의 해군 측 주역은 최강의 포스를 보여준 3대장이었지만 현재는 키자루를 제외하면 세계징병으로 모집된 강자들이 나머지 두 자리를 대체했는데요. 이처럼 세계징병에 관해 오다쌤은 세계 정부에 감행한 나라들은 안보를 위해 독자적인 군사를 소유하고 있다며 세계징병을 통해 해군은 그 군대들 중 가장 유능한 병사를 징집해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나라의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에 혁명의 성공 요인이 되기도 하며 일례로 최근 8개국의 혁명을 성공시킨 혁명군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코비가 영웅으로 칭송받게 된 로키포트 사건을 알려주세요. 이 질문에 오다쌤은 설명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결국 본편에서는 다룰 수 없다 판단했고, 이어 짤막하게 이야기하자면 하치노스에서 중요한 포네그리프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로우가 로키포트에서 여객선을 습격해 해적섬으로 잠입하게 되었고, 이어 그 여객선에선 우연히 어떤 나라의 왕이자 중요한 귀족들이 타고 있다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배는 특정 왕국을 사칭하며 해적섬과 거래하는 밀수선이었고,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로우가 해적들과 충돌, 그리고 해군 측에선 코비와 해적에선 검은 수염이 각각 다른 이유로 힘을 합쳐 사건을 종결시켰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로키포트 사건 이후 티치는 해적섬의 주인으로, 그리고 로우는 칠무에,
마지막으로 코비는 해군의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사건의 내막과 결론을 이번 인터뷰 내용에서 처음으로 밝힌 오다쌤이었습니다. 과거 갓벨리에서 갈링이 최강의 해적들과 대치했는데 그는 얼마나 강한 건가요? 먼저 오다쌤은 이 질문에 갈링이 무척이나 강하다 언급했고, 이어 그의 강함에는 이유가 있다며 앞으로 등장할 갈링의 강함을 독자들에게 알려준 건데요. 이처럼 새로운 최고 권력이자 세턴의 자리를 차지한 피거랜드 갈링의 강함은 향후 벌어진 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질문을 끝으로 그동안 남은 수많은 떡밥들에 관한 특별편 인터뷰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인터뷰 내용을 통해 과거의 사실과 새로운 정보들이 대거 풀리게 된 가운데 구독자분들은 어떤 떡밥에 관한 내용들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과연 루피는 로저로부터 내려온 샹크스의 카무사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백과 티치와의 연관성에 관한 남겨진 떡밥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